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연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요즘요, 이 코로나 시국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우려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제 아는 동생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에 꽃집을 좀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꽃집 아주머니께서 왜 꽃을 사러 가냐 해서 새로운 친구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분에 있어서의 그 시작을 응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한 주 마무리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에 대한 시작도 지금부터 미리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 주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플러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부터 그리고 이슈, 시황 등등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함께해 주시죠. 먼저 마감했던 미국 상황 살펴보면요. 고용이 좋아요. 미국의 고용이 좋기 때문에 회복도 지속되고 있고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1.3%를 좀 돌파하는 속에서 나스닥은 소폭 빠졌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은 이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피는 이틀째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째 연고점을 경신해내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어렵다, 재미없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속에서 분명히 또 전략은 있을 거거든요. 자, 주식 잘하는 공명 정지우 의원께서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오늘 함께해 주실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노란토구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샵 0988번으로 공명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과 가까이서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곳곳에 보시면 이 QR코드도 노출이 되고 있을 텐데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해당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바다로 붕덩 빠지게 해주실 공명 정지우 위원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잘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약간 이제 회복되려고 이제 외인들의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부터 좀 이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인사를 먼저 하고. 원래 우리 공명정지위원님이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라고 딱 그 편집점을 잘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말을 맞춰서 제가 당황했네요. 좋아요. 그럼 위원님 이어서 바로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슈도 굉장히 굵직하게 있었던 것 같고 뭐 경협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테마가 또 움직였어요.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좀 이제 움직였던 부분과 더불어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삼성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세스라든지 파인텍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쪽에 이제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파인텍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본딩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서 세계 최초로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는 기업 중에 하나였죠. 일단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재용 회장의 좀 이제 가석방 여부가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대량 매집이 좀 이뤄지고 특히나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이 8월 달 들어서도 추가 매수가 좀 더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용 회장 가석방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선반영됐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재료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역시 반도체가 좀 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도체와 더불어서 메타버스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백신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연기금 쪽에서 2천억에서 3천억 가까운 매집이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백신 같은 경우 이제 3상, 임상이 이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까지도 좀 더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했습니다. 예. 자, 수급적인 움직임도 체크 많이 해주셨고 테마별로도 뭐 맞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그럼 우리가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싹쓸이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꿀팁 저희가 다량 보유 중이거든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일까? 그리고 그 종목을 잘 선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되니까 종목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명정주위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싹쓸이 할 수 있는 기법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부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제가 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 좋아요. 들어볼게요. 오늘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또 이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뭐 제가 항상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수급이 중요하죠.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이제 매수는 귀의 포착이다. 오늘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했던 기업들을 설명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대량 매집 종목은 신뢰성이 높다. 이 부분 또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신뢰성이 높은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시를 통해서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만 다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가장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대표이사의 10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은 대량 매집이 이뤄지는 종목. 대표적으로 하이브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빅히트였죠. 신규 상장되고 나서 반토막 나고 나서 바닥에서 연기금이 2천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오고 크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2천억 가까이 바닥에서 매집이 이뤄지고 나서 지금 크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신규 상장되고 바닥에서 연기금 대량 매집이 이뤄지고 또 크게 날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연기금의 1,000억, 2천억에 가까운 대량 매집은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뭐 워낙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신 뭐 투자조합에서 들어온다. 그런 것들은 좀 신뢰하지 마세요. 투자조합을 해산하게 되면 역시 보유 예수가 안 될 수 있고 시장에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DI라는 종목이 있죠. 이 DI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사이테마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바닥권에서
작년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1월 달 이후 3월 달에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100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싸이 아버지 이 박원우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10억에서 20억 가까운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큰 랠리가 나왔죠. 다 이유가 있었죠. 그만큼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급증하고 있죠. 대표이사는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한 10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들어올 때, 그럴 때가 좀 더 신뢰성이 높거든요. 말도 안 되게 만약에 30억에서 40억 들어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강북 쪽에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는 되거든요. 10억에서 한 20억 사이라고 하면. 그리고 뭐 20억, 30억, 40억 가까이 가면 훨씬 더 또 비싼 아파트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집 한 채 값을 떡하니 샀다. 그러면 굉장히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만큼 대규모로 투자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서 자사주 매입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거, 100억 가까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몰빵 찬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저 바닥권에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종목이 이 바닥권에서 대표이사의 대량 매집과 함께 자사주 매입에 엄청난 100억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DI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이 WI라는 종목인데요. 요즘에 선거 이슈가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은 선거 이슈뿐만이 아니고 차세대 또 이제 신사업, IP 마케팅 사업도 300억 실탄을 확보하면서 이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에 여기 1,600원대, 1,500원대에서 지금 15억 가까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건 역시 신뢰성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자세히 아직까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제 대표이사의 15억 매집과 함께 시비 발행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주식은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MACD가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투자 심리도 이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그리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5일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위치에 들어갔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사실이죠. 대표이사의 대량 매집과 함께, 그리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 선거 이슈로 부각된 부분, 그리고 차세대 IP 신사업을 위해서 300억 실탄을 확보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다는 부분, 아직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 국면 속에서 장기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팩트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펼치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WI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날부터 좀 관심 있게 많이 봤었어요. 첫 5일선 회복하는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에서 4월 달 그 사이인데요. 그때 제가 포착을 했죠. M10W 이제 온라인 방송 쪽에서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연기금 2천억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5일선 회복하고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앞으로 이제 차세대 mRNA 백신은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뭐 부작용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이 좀 작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이 얀센 같은 경우는 이 부작용은 혈전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백신이 앞으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역시 노바백스 백신이 최근 들어 이제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부작용, 혈전 논란에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백신이면서 이 비형 간염 백신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까지 우리들이 맞아왔던 백신의 종류다 보니까 좀 더 시장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백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랑 같이 합성화원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다 보니까 역시 기대감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연기금 쪽에서 2천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차피 백신은 해마다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봤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역시 한 몇 년 동안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강추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실에 의거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5일선 회복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 이제 17%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는 음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7% 급등 나면서 아래 꼬리 대양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투 신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고 노바백스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내년 1분기쯤에 차세대 자체 코로나 백신 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뉴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 끝나지 않았고 세력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사실 팩트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는 거지 무작정 상상을 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윈팩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엔 대표이사 그리고 두 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기금의 대량 매집. 그런데 이 윈팩 같은 경우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 2019년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그때 1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이사의 10억에서 20억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뤄질 때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1,2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아직도 100% 이상의 수익이 났겠죠. 그때 대표이사는 알았던 거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매수세에 들어오는데 장내 매수세도 아니고 삼자 배정 위주. 그러면 1년 동안 보유 매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성이 높죠. 물론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와도 대부분 6개월까지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에 신뢰감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윈팩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720에서 아래에서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 매각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 기업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어느 정도 사업 내용과 맞물리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역시 SK하이닉스의 이제 대표적인 협력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실적도 개선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대표이사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토대해서 바닥에서 또 매집이 이뤄지는 또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바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윈팩이 매수권은 지났지만 역시 제가 오늘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종목을 뭐 추천드리기보다는 이 바닥에서 이 기법대로 매집을 하면 이렇게 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까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잘 잡을 수 있을지 그 힌트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꾸려질 이야기까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고민들 싹싹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Money. Counseling. 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요,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연락 많이 주세요.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연결 잘 예. 됐어요.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수익도 많이 네.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전화 주신 이유가 고민되는 종목이 있어서겠죠? 아, 예. 상하프로텍스 그 방송에서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좋다 그래서 샀는데 예. 계속 내려요. 그래서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62,000원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물도 탔는데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기준도 네.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비중 30%요. 비중 30%.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평당가가 62,000원이신 거죠? 예, 예, 예. 오, 추가 아, 매수를 하셔서 62,000원이신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아, 근데 방송에서 그거 좋다고 많이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의 부분들이 예.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면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이야기도 나왔었고 했었기 때문에 기대감 모아졌던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2,000원 위로 갈 수 있을까잖아요? 예, 예, 예. 맞아요. 이 부분 전략 싹쓸이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용기를 내서 쓰리쓰리 싹쓸이라고 외쳐주세요. 쓰리쓰리 싹쓰리. 도와주세요. 예,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상하 안녕하세요.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요, 2차 예. 전지 이제 소재 업종이에요. 요즘에 예. 이제 수소 쪽에 이제 멤브레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기차 이제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8, 9%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멤브레인 쪽에 이제 고가 부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 성장 기대감이 좀 이제 많은 기업이죠. 그런데 이 상하 프론테크는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라고 있어요. 한 주당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기업이 저평가돼 있느냐 고평가돼 있느냐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퍼가 한 7, 80배 뭐 그 정도 육박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10배 이하에 있을 때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800배, 900배, 1000배 가까이 되면서도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미래 주식은 성장 기대감을 갖고 하지만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그래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기보다도 차트가 지금 매수권은 일단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왜 지금 회원님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실패를 하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냐면 이 싹쓸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싹쓸이 기법은 바닥에서 이렇게 밀집 국면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시점은 2020년도 그때 당시 5월달, 6월달 그때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싹쓸이 기법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밀집 국면되고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이 721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막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수익률을 뭐 1배, 2배, 3배 가까이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종목은 올해 적정 주가 대비 어느 정도 앞으로도 버블이 더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거품이 껴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꼭대기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투 신호가 나왔다라고 차트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대신 예전에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62,900원 정도가 거기가 강력한 지금 63,000원, 62,000원대가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묻지마식으로 어떻게 보면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상상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주가 자체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좀 갖고 있다가 62,000원대, 63,000원대에서 일단 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 매도 관점으로 일단은 축소 관점으로 보시면서 돌파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이 여기 위치에서 너무 많이 실기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싹쓸이 기법상 바닥에서 2만 원대에서 실으면 지금도 룰루랄라. 왜? 4, 5년 뒤에는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성장할 거고 발전을 할 테니까 뭐 10만 원이 가도 또 이상하지 않은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바닥에 있을 때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중간이나 어느 정도 얼추 올라온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6만 원대 한 초중반대 올라갈 때 축소 관점으로 보다가 돌파하면 나머지만 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든지 대신 이 라인대에서 지금 21선 부분이 지금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가격대를 보면 21선은 54,800원이에요. 54,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다시 21선이 이탈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또 오히려 그럴 때는 떨어질 때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면서 무리하지 않는 전략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 종목이 날아가도 관심이 지금은 없어요. 어차피 놓친 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버스를 놓쳤을 때 막 달려가서 따라가서 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죠. 다른 버스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그냥 가면 내버려 두고 다시 바닥에 움직이는 종목들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기다렸다가 타야지 무리하게 타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지금 기본은 바닥을 찾는 부분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해석하시면서 앞으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밑에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조금 더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지권, 저항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어요?
아니 저는 네. 저기 방송에서 네. 그거 좋다고 막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뭐 이제 좋다고 단지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뭐 이제 아니, 다른 방송을 여기서 보시고 이제 좋다고 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관점, 데서, 예. 보는 관점이 그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관점, 제 관점은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예. 그 저기 예. 머니투데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님도 너무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팬할게요, 시청자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예, 주세요. 음. 예. 열심히 잘하실 거예요. 예, 가장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로 예. 좋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응 영역이니까 꼭 성투하시고요. 좋아해 주신 만큼 저도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께서 전화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애청자님의 사연을 찾아서 문자함 열어봅니다. 자, 어떤 문자를 볼까요? 첫 번째로 4343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옴니 시스템. 자, 현재 3,256원에 60%로 갖고 계시는데요. 너무 큰 손실이신 것 같아요. 아니, 위원님. 옴니 시스템 이거 거의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게 폭염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약간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글로벌 기업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철저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기업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폭염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싹스리 기법상 721선 돌파하는 2021년도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가 차트상으로는 좀 매수권이었죠. 대신 2021년도 7월달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대양선일봉이 나온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뚫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재차 5일선이 이탈되면 일단은 그때는 무조건 경계권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차트가 굉장히 차트를 못 보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주식은 대량 거래 시현되고 5일선 이탈되고 흐르는 종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밑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721선을 회복하는 날, 그럴 때 매수를 해야지 수익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도 잘못 접근하신 거고, 종목 스타일은 약간 이제 공격적인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적 대비 뭐 극도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 뭐 최대 주주나 기관들이 이제 손대는 기업은 아니고, 이제 폭염 관련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이제 테마성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펼친 종목이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2,600원대가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라인대가 이탈되면 저 밑에까지 또 추가 하락이 721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염두를 해두시고, 만약에 반등을 좀 주게 되면 나중에 뭐 본전 부근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00원대 초반대는 역시 파라볼릭 상단 부근 또 저항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투자자분 이렇게 문제점을 좀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옴니 시스템 현재 주가 차트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의 맞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함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SOE 보시죠. 자, 10만 7,000원에 10% 보여주고 있는데, SOE 10만 7,0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재는 96,900원 보여주고 있는데, 위원님 사실 네. 국제유가 오르면서 정유주 예. 수혜 받나 싶었는데 요즘은 좀 네. 국제유가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예. 어떻게 보세요? 이 SOE 같은 경우를 제가 또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SOE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석유, 정유 업종인데요. 일단 요즘에 이제 국제유가 이제 반등과 함께 올해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한 12,000원 정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대신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국제유가가 지금 하반기 코로나 변수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천정부지로 뭐 100달러에 이제 뭐 이렇게 막 이상으로 크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또 뭐 100달러 이상 크게 급등하면 정유업종도 오히려 또 피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저 위에 1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수가 좀 반등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10만 원대, 11만 원대 부분은 적정 주가다. 퍼러로 봤을 때 한 10배 정도의 적정 주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721선 부근이 돌파가 이뤄지는 시점이 2021년도 5월 달이었죠.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단기 매수권이었어요. 막 이제 확인. 조금 더 매수권을 보면 첫 5일선 회복하는 날이었죠. 4월 26일 날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21선을 지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주 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전 저점 부근인 100일선 부근이죠. 93,0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재차 밑에 721선 부근 86,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다음 주 21선 돌파가 이뤄지면서 위로 가게 되면 11만 원대에서는 매도권으로 일단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물렸다 올라오는 거는 돌파해도 매도요, 근접해도 매도요. 일단 경계를 하고 나서 돌파하는 거 보고 재매수 기회를 노려봐도 괜찮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만 원대 이상에서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큰 가격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전 자신감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8만 원대 만약에 72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럴 때는 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대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정유업종보다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앞으로 성장 미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앞으로 좀 더 몰릴 수 있지 않을까? 해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이 S-오일,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박스권 매매 꼭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자는 요거 볼까요? 금호, 석유, 화학 보겠습니다. 자, 27만 1,000원. 그리고 15%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1만 1,500원 보입니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 예.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예. 27만 1,000원의 매수가로 현재 좀 예. 기다려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왜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실적이 너무 좋은데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식은 누가 파느냐 사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인 기관들이 최근 들어 계속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1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수급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 실적으로 봤을 때는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시장에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순응해 주는 게 원래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 부근이 여기에요. 19만 9천 원. 거기가 이탈되게 되면 200일선 이탈과 함께 역배열 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번 주 21선이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제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떨어지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경계를 하자. 반대로 바닥권에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은 주목을 하자. 그 기업이 작년도에 OCI였죠. 사상 최악의 실적,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오히려 반대로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요. 근데 OCI도 최근 들어 이제 주가는 좀 실적 발표, 최대 실적 기록하고 떨어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권이 좀 지난 상태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기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만 9천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더 홀딩 관점으로 보시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나중에 최고점 같은 경우 29만 원대죠.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매도권으로 보시고 좀 더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더 이어나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금호석유도 비슷하네요.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추가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위원님께서 7월 26일에 PSK홀딩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750원에 편입이 됐어요. 예. 자, 이 종목은 최고가가 13,700원까지 바로 금요일장에 만들어냈거든요. 예. 위원님, 예.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 이후로 쭈르륵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 PSK홀딩스부터 먼저 AS 좀 해드려 네. 보겠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예요.
무엇보다 삼성 쪽에 이제 파운드리, 즉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미국 쪽에 또 이제 법인이 또 있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미국 쪽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항상 좀 들썩거리는 기업 중에 하나죠. 때가 좀 온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이죠. 이재용 회장의 이제 가석방 최종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심사가 나오고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역시 이 PSK홀딩스는 연기금 쪽에서 최근 1개월, 3개월 동안 30만 주에 가까운 매집이 이뤄진 상태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정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5일선, 10일선, 20일선, 그리고 60일선, 그리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까지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는 완벽하다.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봐도 지난달 5개월 이평선 조정과 함께 이격을 좁히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이번 달 첫 양선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MLCD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지금 시작을 해서 2013년도 때 빨갛게 나오고 큰 랠리가 나왔죠. 2016년도 때 빨갛게 나오고 역시 큰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빨갛게 나오고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기 직전이죠. MACD 0을 월봉상 돌파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는 19,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적정 주가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14,900원일 거예요. 그 고점 다음 주나 혹은 혹시 뭐 이번 달에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역시 10,000원대 후반대까지도 방향을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굳이 지지권을 또 참는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 60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 만큼 12,000원대 초반대 정도가 지지권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게요. 다음 종목도 비슷해요. 명신산업인데 언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수익권입니다. 자, 8월 2일에 진입이 됐어요. 33,15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또 나쁘지 않은 움직임 그려지고 있는데 위원님 맥점을 참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예. 이 명신산업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네. 혹시 이 두 종목의 공통점 아세요? 공통점이요? 네.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8월 19일 날 테슬라 AI에 대해 기대감이 있죠. 테슬라 이제 수혜주고요. 그리고 PSK홀딩스도 이번 주 삼성 쪽에 재료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료가 명확하게 다음 주, 다다음 주 있는 기업이고요. 네네.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연기금 쪽에서 명신산업도 최근 역시 3개월 동안 90만 주, 100만 주 가까이 매집이 들어왔고요. 역시 최근 3개월 동안 PSK홀딩스도 연기금 쪽에서 30만 주 정도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마지막으로 공통점은 급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명신산업도 지금 완벽하게 정벨돼 있죠. 아까 제가 PSK홀딩스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정벨돼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명신산업도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완벽하게 정벨 모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성투자의 키워드를 이 두 가지 종목에서 완벽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 분석이 완벽한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신산업도 지난주 5일선 회복을 했죠. 이번 주 전고점을 돌파하고 뚫어버리게 되면 다음 주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신규 상장되고 6만 원대까지 갔던 경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AI가 오히려 다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기대감이 극대화될 수도 있는 시점이거든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일단 중요 포인트로 보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이제 중장기 5주선, 10주선, 20주선 정벨 상태 속에서 월봉도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적산병이 나오면서 이제 이번 달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차트 위치에 있다. 다음 주 정고점 뚫어버리게 되면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이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재료가 명확하다라는 점만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도 많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가 됩니다. 자, 여러분 AS 잘 받아보셨으니까요. 수익도 디벨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새롭게 공략할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명정주 위원님. 예. 다음 주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예, 일단 이 두 종목도요, 좀 재료가 명확한 종목을 좀 갖고 너무 왔습니다.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온 종목들을 좀 봤고요. 일단 이제 알루코라는 종목을 좀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알루코. 이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알루코가 LG 삼성 쪽에 대규모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부품을 공급을 추진 중에 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여기서 좀 팁을 얻었죠. 이 폭스바겐 쪽도 최근 들어 2천억 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이랑 맺었어요. 그런데 삼성하고 LG랑 공급을 할까 못할까. 그런데 최근 2, 3일 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12발행 공시가 나왔어요. 총 3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몇 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원재료 구매, 원자재 구매 이런 자금을 쓰기 위해서 12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 3일 대부분 12발행하고 한 1개월 정도 납입일을 이제 두거든요. 근데 2, 3일 만에 이미 12 납입이 이뤄졌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0%입니다. 표면과 만기 이자율이 0%거든요. 1개월에서 3개월 동안도 이자를 역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만기 때도 이자를 받지 않겠다. 투자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한 거죠. 이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역시 좋은 조건으로 회사도 발행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투자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이 회사를 높게 평가를 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루코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목을 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부터죠. 바닥을 시연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막 21선 돌파가 이뤄지려고 하는 국면 속에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임박돼 있는 시점이죠. 주식은 21선 돌파할 때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이럴 때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맥점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21선 돌파가 이뤄지는지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역시 추후에 있을 무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폭스바겐과의 계약건도 있고 등등등 LG, 삼성 쪽의 수주 쪽도 추진하고 있고 그냥 코가 아니라 알루코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게 또 복 있는 수익으로 챙겨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면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방에서 챙겨보고요. 위원님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동성제약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그래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예,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강경 시스템 이용 임상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전 지역 쪽에 왓슨스 매장에 또 연모제를 입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 들어 대표이사가 9,000원대에서 10,000원대에서 총 46,000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대표이사 10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들어올 때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대표이사의 지금 4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 부분과 더불어서 작년도 2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또 10,000원대에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더 있는 거죠. 좀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동성제약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간단하게 또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동성제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9,000원대에서 바닥을 시연하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이 지금 7월 말에서 8월 달 초반때까지 대표이사가 한 5일 정도 걸쳐가지고 꾸준하게 장내 매수를 여기서 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지면서 역시 이제 주봉상 5주선 회복이 지난주부터 이뤄지면서 위로 이제 방향을 터닝했다는 건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파랗게 하락 기조 속에서 이어지다가 밑에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이 빨갛게 하나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도랑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온다. 그런데 MACD까지도 앞으로 빨갛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시할 부분은 이제 좀 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항암 치료제 일단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좀 부작용이 덜한 치료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췌장암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뭐 위암이라든지 뭐 혈액암은 요즘에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서 부작용 없이 좀 더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마 유상철 씨도 췌장암을 걸려서 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암이죠.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다 보니까 췌장암을 대상으로 항상 임상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세요. 알루코와 동성제약이었고 두 종목 모두 재료가 일단 확실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면밀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들 정리 다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뭐 백신도 맞기 시작할 것 같고 가석방 이슈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요. 좀 어떤 부분 눈여겨볼지. 제가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좀 자세히 설명 드려볼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가 역시 이제 다다음 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굉장히 또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석방에 대해서 이정 회장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만큼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장내 매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이사가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매수해 들어올 땐 신뢰성이 높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도 대표이사 부회장이 김기남 부회장이죠. 83,000원대에서 8억 가까이 들어왔다. 근데 부사장, 사장까지도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죠.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음 주 좀 주목을 하면서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강추하고 지금 8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연기금 쪽에서 1조 원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자금 8천억인가 한 7천억 엄청 100만 주 가까이 매집이 이뤄진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mRNA 백신도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 축일 것 같고 한미사이언스도 WH가 추진하고 있는 대량 생산체제 구축에 참여를 좀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역시 몇백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대표이사가 10억에서 1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바닥권에서 예전에 현대차도 정의선 부회장 그때 당시 6만 원대에서 몇백억 들어왔다. 바닥을 시원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WI 같은 경우도 15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2019년도 때 MC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 자녀, 배우자 이름 앞으로 20억 가까이 매집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 랠리가 나왔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DI 같은 경우도요.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2,000원, 3,000원 역시 자사주 대규모 매입과 함께 대표이사의 20억 가까이 매집이 이뤄졌다라고 설명드리고 반도체가 또 큰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이게 수급 동향. 제가 항상 어떤 주식을 볼 때 차트를 딱 보면서 굉장히 너무 차트가 이쁘다. 그런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데 대표이사의 매집이 들어왔다.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설명드리고 큰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뭐 화신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3,000원대 설명드리고 11,000원대까지 가는 큰 랠리가 나왔었고요. CIS 같은 경우도 2,000원 설명드리고 2만 원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었죠. 그래서 이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은 역시 꼭대기를 찾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찾으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이 더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일단은 대박주 발굴 방법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는 건가요? 예. 일단 지금 바로 무료 방송 또 이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바로 들으셔가지고 역시
제가 자세한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고, 자, 공명 정지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네모 박스 보이고 있으시죠?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도 활짝 열려져 있어요.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공명 정지위원과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무방 통해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머니왕 3부로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